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6만 전자에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분야에선 세계 1등인 대만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도체 위기론까지 나온다는데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삼성전자에 관한 조금은 우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시장,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인 대만 회사들보다 삼성전자가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다 뭐 그런 전망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TSMC의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1분기에 TSMC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기타 대만 기업들도 대부분 한 35%에서 50%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내일 확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이상 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 TSMC가 계속해서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5나노 그리고 4나노 제품을 어쨌든 새로운 아키텍처로 생산할 것 같고요. 또 애플의 4나노 제품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나노 제품은 또 당연히 TSMC가 기존에도 했지만 계속 할 예정이고 일부 퀄컴 제품까지도 좀 넘어와서 선단 공정에 있어서의 좀 매출액 증가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파운드리 시장은 2022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저희는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TSMC의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상승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얘기지 삼성 파운드리가 올해 뭐 매출액이 감소한다거나 이익이 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매출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뛰고 있는데 대만의 TSMC는 날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면 뭐 이게 TSMC가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나 보죠? TSMC가 이제 투자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보면 웨이퍼 캐파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대만의 그 타이난 공장에 대한 증서 효과가 이번 1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삼성도 어쨌든 간에 지금 P3 라인 그리고 미국 테일러 시에 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 짓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웨이퍼 캐파의 좀 증가 속도는 현재는 단기적으로 TSMC가 좀 빠르지만 2024년 정도 되면 또 상당 부분 삼성도 그 캐파 면에서는 좀 일정 부분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추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는 이 파운드리 분야 삼성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 분야, 이 분야의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좀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왜 그런가요? TSMC가 1987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대만에는 TSMC 이전에도 UMC 같은 세계 3위의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여기에 뱅가드, PSMC 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팹리스 생태계가 중요한데 대만에는 어쨌든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있어서 일단은 세계 1위로 등극한 미디어텍이라는 또 걸출한 또 팹리스 기업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후공정이 또 파운드리랑 이런 쪽에서 중요한데 세계 1위의 ASE와 또 세계 3위권의 파워텍 같은 그런 후공정 오사트 회사들도 대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리는 우리나라가 좀 대만한테 많이 배워야 할 단계입니다. 아직은. 네. 팹리스라는 게 팹이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설비인데 그게 없는 회사들 중에서 아주 걸출한 회사들이 대만에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대표 기업으로 미디어텍이 이제 퀄컴을 누르고 이제 시장 점유율 1등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동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운드리 매출은 늘지만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질 거다는 이 분석에 이어서 뭐 또 전경련이 조사한 그런 조사를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산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데 점유율 변화는 어떻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두 가지가 통계에 오른 것 같고요. 첫째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D램을 생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중국에서 랜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그 부분만큼은 좀 감소한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로컬에서 직접 조달해서 생산해서 중국 기업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아웃바운드에서는 그 수치가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D램 가격이 이제 작년에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단순 반도체로 우리 기업들의 비중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통계의 함정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 D램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지 예, 않고 통계를 본 예, 거다. 여튼 예, 그런 사이에 이 중국에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틈을 예. 뭐 대만이나 일본 회사들이 좀 누리고 있나요? 근데 어차피 그 대만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 TSMC는 이제 난징에 이제 웨이퍼 공장이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도 전기차 시장이 이제 붐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구동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르네사스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공급을 하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은 아까 언급드렸던 좀 착시 현상이 좀 보이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나가는 연결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개별 기준으로 본사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네. 한국 기업들도 오히려 시장 점유는 그 메모리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하여튼 잘못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점유율은 이런 또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조금 집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뭐 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상당한 세제 지원 그리고 지방 정부의 또 뭐 유틸리티든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대비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유틸리티 인프라 대표적으로 용수 그리고 전력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만보다 저희 나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단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 우리가 상당히 메모리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인데 그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어떤 지원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미국 정부에서 뭐 칩스 포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상당한 세제 혜택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보시면 뭐 키 파운드리, DB 하이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외국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로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가능한 반도체 공장은 뭐 한국에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 공장의 가장 큰 위험은 용수하고 전력 공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좀 배려를 한다면 역차별은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외국의 유수의 회사들 한국 투자를 조금 늘리고 있나요? 예, 최근에 뭐 ASML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R&D 엔지니어 서포트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고요. 램 리서치라고 글로벌 식각 장비 쪽으로 애칭 장비 1등 기업도 최근에 한국의 R&D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마케팅하는 그 기업만 있었다면 이제는 R&D 서포트를 하는 그런 조직까지도 한국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뭐 위기론 지금 제기된다는데 관련 기업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는 10만 8,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반등할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지만 2분기에도 보면 상당한 실적이 나올 가이던스를 줬고요. 출하량에 대한 아주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 정도
예.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다고 가이던스를 줬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매출액이 1분기보다 두 자리로 성장한다고 가이던스를 줬지만 예. 전부 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적 그리고 반도체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뭐 경쟁력 유무와 상관없이 예. 마켓 리스크로 하락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짜리 장기 계약을 많이 하는 LTA를 많은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의 실적은 어떤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도 가시성이 좋거든요. 네. 그 회사 주가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체질 장기 경쟁력하고는 좀 무관한 매크로 이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그런 좋은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삼성전자 내일 이제 사업부별 실적이 나올 텐데요. 발표가 되죠. 전체적으로 2분기 이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뭐 저는 2분기는 사실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랑 이제 메모리 쪽은 1분기보다 뭐 이익이 증가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랜드 가격 상승이든 4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이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 스마트폰은 어쨌든 2분기는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1분기 대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합쳐보면 1분기랑 유사한 실적이 2분기는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3분기는 이제 디스플레이든 그다음에 파운드리든 그리고 디램까지도 3분기는 1분기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회복은 3분기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에는 1, 2분기 상반기보다 실적을 조금 좋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센터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 뭔가 투자자들은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역시 조금 너무 힘든 일입니까? 지금 업계 상황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M&A는 좀 여러 가지 요인상 또 각국이 다 뭐 자기 자국 산업 보호지가 강한 상태에서 의미 있는 기업을 뭐 가까운 시일 내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뭔가 동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주가 면에서는 또 상당히 또 부진하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뭐 주주하는 정책이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주가가 어쨌든 하락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지. 근데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보더라도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 말고는 뭐 의미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뭐 많은 기업들이 3분기부터는 지금 뭐 개선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본다면 그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면 펀더멘탈 상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그거보다 훼손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 같은 금리 인상, 경제 변수 외에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 그런 구조적인 경쟁력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